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유태우라고 합니다. 오늘 광주에 처음 와봤습니다. 서울 촌놈을 이렇게 좋은 곳을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텔에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노트북 30대가 올해 우리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교실을 꾸몄는데요. 이제 1대1 PC 환경이 된 거죠. PC 환경은 꾸며졌는데 수업을 저보고 이제 하라고 하는데 이런 관리 도구가 없었습니다. 관리 도구 없이 제가 아이들을 통제하면서 수업 시간 40분 내에 알맞은 수업 목표에 이제 도달하게 하는 과정들이 되게 힘든 부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한 3개월간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김정환 부장님이 이제 이 솔루션을 저한테 딱 넘겨줬을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이게 해결됐구나. 근데 이런 고민 없이 이제 오늘 솔루션을 이제 처음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뭐야, 저기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런 기능도 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이 중에 필요한 것들을 한두 개만 수업에서 활용하실 수 있다면 정말 유용한 도구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첫 화면입니다. 저랑 친한 이제 조기성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지난주 일주일 전에 이 시연을 똑같이 했습니다. 김현식 대표님이 이제 호텔에서 하셨는데 하시고 나서 김정환 부장님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디자인이 별로 안 예쁘다. 근데 디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이제 수업에서 얼마나 잘 활용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쪽에 보시면 텔레비전이 한 대 놓여 있는데요. 이제 학생용 PC가 작동되는 화면이 저쪽에서 나타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실제 디자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이걸 전혀 못 보거든요. 선생님 혼자서 보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PC가 이제 넉넉치 않아서 2대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거 생각하시냐면요, PC실에 이제 아이들 관리하시기 위해서 뭔가 뭐 PC 키퍼를 깐다든지 마이스트로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깔아서 학생들 PC를 이제 관리를 했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무선 환경이 되면서 쓰기에 적절치가 않아서 이제 도구가 없었던 거고요. 요게 이제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좋은 점은요, 제가 이제 고민했던 게 아이들이 PC를 한 대씩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책상에서 하기도 하지만 제가 했던 수업 중에 뭐 운동장에 나가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운동장에서 나가서 할 때 아이들이 처음에는 제가 이제 아주 순수한 마음에 자, 1번 PC는 A 학생, 2번 PC는 B 학생,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분배하고 다시 모으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루즈 타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일주일 만에 접었습니다. 접고 나니까 이 PC를 누가 썼는지 이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요 이제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을 쓰면 수업을 지금은 이제 이미 시작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수업을 종료하고 새로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쪽에 학생 등록에 보시면 출석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출석부 메뉴가 뜨게 되거든요. 자기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 그 PC가 그 학생 PC가 잠깐 동안 되는 거예요. 이걸로 수업을 하는 동안. 그러면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평가를 하든지 자료를 건네주든지 다시 받든지 할 때 그 학생의 이름이 계속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업을 종료하게 되면 그 학생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PC의 넘버에 별로 구애받지 않고 아이들한테 자유롭게 분출하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보여드리면 좀 시간이 네트워크에서 잡는데 오래 걸려서 말씀으로 대신 드렸습니다. 요런 화면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학생들 이제 PC 화면을 지금 이쪽에서 보는 화면이고요. 뭐 이거는 다른 프로그램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지금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면 네,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학생 거를. 그래서 이 학생이 익스플로러를 실행 못하고 있다. 그러면 가서 눌러주면 저쪽 학생 PC에 익스플로러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 외에도 뭐 메시지를 준다든지 보고 있다가 너 딴짓 하는구나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선생님 잘 봐라 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학생 PC를 관리하는 화면이고요. 수업을 제가 시작할 때 이제 잠궜습니다. 수업을 시작할 때 아이들한테 PC를 이제 시작 전에 나눠주죠. 쉬는 시간에. 그리고 아이들이 책상 위에 PC가 있어요. 근데 PC를 딱 열면 애들 얼마나 좋아요. PC가 딱 자기 눈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막 터치도 되고 펜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막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인사합시다. 그래도 애들이 저를 쳐다보지 않아요. 저는 이제 인기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렷 인사 그러면 애들이 다 컴퓨터를 보고 인사를 해요. 이렇게 저한테는 인사를 안 하고요. 근데 이렇게 화면을 잠궈버리면 또는 뭐 아예 컴퓨터 기능을 다 전부 잠궈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전체를 잠궈버리면 이게 지금 이제 내가 만져도 소용이 없구나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를 주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별거 아닌데요. 저는 좋더라고요. 네. 지금 헤드셋 그림이 있는데요. 제가 제 컴퓨터에서 얘기를 하면 학생 컴퓨터에서 제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학생 컴퓨터 소리가 저한테 들리게 할 수도 있고요. 상호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네트워크에만 들어가 있다면 장소가 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전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 쓸 수가 있고요. 여기 화면을 보면서 학교에 이제 AP 같은 게 컨트롤러 하나에 다 묶여 있으면요. 아이들이 운동장 가서 활동을 하더라도 선생님이 교실에서도 이 화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아이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보게 되고 이 학생이 운동장에서 딴짓을 하는구나 그러면 마이크를 딱 켜고 개똥아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라겠죠. 네.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능이 되게 재밌었는데요. 뭔가 빨리 맞추기입니다. 근데 제 컴퓨터 수업하면 이렇게 뭔가 컴퓨터로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아이들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강박관념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꼭 그런 게 아니라 왜 저희가 모드막습 할 때 막대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모드막습판을 사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모드막습 협력 수업 연수를 들으시면서 저거 좋은데 그러면서 연수 끝날 때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연수 강사 옆에 가서 그 자료 주세요. 그러면서 다 줄 서서 쫙 받아가시죠. 그것처럼 이것도 그냥 하나의 도구입니다. 막대를 사용하는 것 대신에 이거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빨리 맞추기인데요. 아이들이 생각할 시간을 제가 15초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시간을 이제 선생님들이 조절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답변을 하는 시간을 15초로 제한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네, 제가 시작을 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아니면 사회시간인데 뭐 경복궁에 대해서 배운다면 경복궁에 대해서 뭐 그 궁궐에 어떤 왕이 살았는지 기억이 나니? 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아이들이 막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이제 시작 버튼을 누르면 아이들 PC에는 저 화면이 뜹니다.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저 시간 동안. 그럼 이제 시간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 시간 동안 막 열심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답이 생각났다 하는 학생은 이렇게 답변, answer 버튼을 딱 누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부러 저 화면 말고 다른 화면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명은 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화면이 떴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은 답변을 할 수 없고 시간이 지나서 저런 화면이 떴습니다. 그 상태에서 정답이 확실하면 제가 그래 너 잘했어 그리고 이렇게 체크 V표를 해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뭐가 되냐면요 얘한테 별표가 가요. 점수를 받은 거죠.
그러면 1시간 동안 얘가 얼마나 답변을 잘했는지 점수가 그냥 누적이 됩니다. 제가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왜 저거 하잖아요. 레크레이션 할 때 레크레이션 강사들이 뭐 200점, 뭐 300점 막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점수가 막 갑니다. 근데 정확한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판단하기엔 좀 그렇고 아이들이 판단하는 거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대답인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아이들 PC에 뭐라고 뜨냐면요. 너네 생각은 어때? 그러면서 다른 학생한테 다 이렇게 뜹니다. 그럼 아이들이 좋은 것 같아요. 누를 수 있고 아니에요. 그 답변은 이상해요.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좋다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요. 이 학생이 지금 요 학생이 시간 제한이 갔던 학생이 좋다고 의견을 표시했구나. 그러면서 학생들 PC가 30대 연결되어 있으면 쫙 보입니다. 그러면 한 반의 아이들의 의견이 한 번에 눈에 보이는 거죠. 즉 어떤 건가 하면요. 뭐 이 의견에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들 필요 없이 그냥 PC가 있으면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별게 아니에요. 평소에 쓰시던 그 빨간색, 파란색 깃발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카드라든지 막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신하는 도구인 거죠. 스마트 도구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래 아이들 의견을 봤더니 너 답은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녹색으로 되면서 별표 하나를 획득하는 거죠. 되게 좋겠죠 애들. 아싸 별 하나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 빨리 맞추기 말고도 뭐 답변 입력 이런 식으로 제가 정답을 입력해 놓고 아이들이 맞는 답을 입력하게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설문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설문이 아니고요. 실시간으로 답변이 딱 들어오는 설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통계가 바로 나갑니다. 제가 문항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이런 문항입니다. 글씨가 너무 작은데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답변 중에 창조와 연결 두 개 이제 답변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전송을 보내는 거죠. 전송하게 되면 학생들한테 저렇게 화면이 뜨는 거죠. 아이들이 두 개 중에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선생님들이 다양한 용도로 쓰실 수 있거든요. 뭐 저처럼 지금 영문판이 깔려 있어서 한글이 깨져나왔는데요. 똑같이 한글판이면 한글로 잘 나옵니다. 뭐 수업 전에 아이들이 사전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볼 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는 창조라고 답변을 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연결이라고 답변을 했다. 그러면 저에게는 실시간으로 이제 답변이 보입니다. 바로 보셨죠? 이쪽에 이렇게 나타나고요. 아이들 되게 궁금해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음향 효과 하나 넣어주면서 빰빠밤 하면서 전송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한테도 저런 식으로 설문 결과가 딱 나타나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렇구나. 또는 아이들한테 저게 보여줄 필요 없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구나. 그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는 거죠. 간단한 도구지만 이게 없으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다른 것들을 이제 도구들을 출력해서 사용하시거나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시잖아요. 또 좋았던 게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사이트인데요. 인터넷을 제가 좀 저쪽에 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빠른 실행에 지금 익스플로러를 실행하게 해놨거든요. 그럼 제가 익스플로러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취소를 하고요. 그러면 학생 컴퓨터에 익스플로러가 실행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지금은 인터넷이 다 허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웹서핑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아이들이 네이버에서만 자료를 검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만 해라 그러면서 제가 여기 등록을 승인된 웹사이트를 네이버만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서는 승인 목록만 실행해라 이렇게 제가 눌러보면 저쪽에 뭐라고 뜨냐면요. 검색하고 있던 게 싹 사라지고 이렇게 네이버로 가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약오르죠 애들은.
그러면서 네이버에 들어가면 네이버에서는 뭘 하든지 다 해결이 됩니다. 아이들이. 제가 이제 저쪽 컴퓨터를 조작해 보면 이런 식으로 네이버 들어가는 거는 다 가능하죠. 네이버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저는 6학년들이 이걸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주니버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주니어 네이버 이런 거 들어가도 뒤에가 네이버.com으로 끝나는 사이트는 다 허용이 됩니다. 이렇게 승인된 사이트만 허용해 줄 수 있고요. 또는 아이들이 뭐 나쁜 사이트라고 하긴 그렇지만 제가 다음이란 사이트를 금지된 웹사이트로 해놨습니다. 아무 의도가 없습니다. 사실 다음이 이제 저랑 더 연관이 많은데 제 재수 씨가 다음에 근무하거든요. 근데 다음을 금지 목록에 해놓고 금지 목록 차단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학생 컴퓨터 조작을 잠깐 해보면요. 여기에 제가 네이버를 가게 되면 네이버는 이제 허용이 됐으니까 당연히 가겠죠. 다른 사이트도 다 허용이 됐으니까 들어갑니다. 단지 이제 여기에 다음에 들어갔을 때 다음에 들어가게 되면 저렇게 자물쇠 모양이 딱 뜨면서 아이들이 못 쓰는 거죠. 아이들은 영문을 모른 채 이 사이트가 지금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안 쓰게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 선생님들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아예 전체 차단해 버리겠다 그러면 인터넷이 다 차단돼 버립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프로그램도 제한할 수 있거든요. 금지 목록 차단 해보겠습니다. 제가 차단을 시켜버리면 익스플로러가 이제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이쪽에서 익스플로러를 실행해보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여기서 막아버렸구나 이렇게. 아이들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랑 마찬가지로 지금은 익스플로러만 막아놨거든요.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요것만 지금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제가 미디어 플레이어만 지금 사용할 수 있게 등록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승인 목록만 허용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 외에는 다른 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 엑셀을 가르치는 수업이다. 그러면 엑셀만 등록해 놓으면 다른 프로그램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거 외에도 이제 CD나 USB를 넣었을 때 CD나 USB를 차단하는 기능도 있고요. 또 뭔가 그림을 그려서 아이들한테 전송하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학년한테 이제 PC를 쓸 때 문제점이 있었어요. 어떤 건가 하면요. 저학년한테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라 이렇게 주소를 안내해 주니까 그 사이트 주소를 칠판에 적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간단한 주소라도 아이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애들한테 다니면서 하나하나 해주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래서. 근데 여기에 이제 코어 브라우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브라우저가 똑같이 뜨고요. 네이버를 치게 되면 저쪽에도 뜨게 되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 다음에 현재는 잠겨 있어서 아이들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잠금을 풀어주는 거죠. 검색 허용 이렇게 해주게 되면 아이들이 마음껏 들어가서 하다가 제가 다시 여기에 잠금 해버리고 동기화를 눌러버리면 다른 데 사이트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제가 원하는 사이트로 강제로 오게 되는 거죠. 즉 이런 거예요. 뭔가 검색할 시간을 줬다가 아니야 다시 돌아와 얘들아 뭐 창 좀 닫어 이러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학년한테는 사이트를 쉽게 알려줘서 너무 좋고요. 고학년한테는 제가 원하는 대로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있고요. 물론 채팅도 가능하고요. 또 화면 전송을 보면 제 화면을 그대로 아이들한테 전송해 줄 수도 있고 동영상을 하나 선택해서 전송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기능은 약간 다른데요. 제 거를 미러링하는 건 아니고요. 동영상 전송을 하면 아이들한테 파일이 날아갑니다. 날아간 다음에 다 이제 저쪽 컴퓨터에 설치가 되면 동시에 타이밍만 맞춰서 재생이 됩니다. 그럼 제가 플레이하면 같이 플레이 되고요. 멈추면 같이 멈춥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러니까 제 화면을 녹화해서 아이들한테 전송해 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어떤 기능을 익히는 수업이었는데 그 수업을 제가 클릭하고 막 설명을 했어요. 그 수업을 이제 동영상으로 녹화한 다음에 아이들한테 보내주게 되면 아이들이 그 수업을 다시 한번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을 아이들한테 볼 수 있습니다. 시험하면 아이들 싫어하는데요. 지금 제가 만든 문항은 없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문항을 좀 보여드리면 네, 뭐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시험 시작하게 되면 네, 지금 좀 전송할 시간이 필요하죠. 이 기능을 쓰게 되면 이제 뭐가 좋나 하면요, 아이들이 시험 문항이 나왔는데요. 이 시험 문항에 문제를 직접 이제 풀게 되겠죠. 아이들이 풀면 이 답이 실제로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쪽 화면에 지금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문항을 하나도 안 풀어서 안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지금 아이가 두 번째 문항을 풀고 있다는 뜻이고요. 여기에 맞으면 V표가 나타나고 틀리면 X표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아이들이 이게 지금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 다음에 얼마만큼 풀고 있는지를 동시에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저 화면에 보시면 두 번째 문항을 풀고 있으니까 저한테 두 번째 이제 색깔이 들어와 있죠. 아무것도 안 풀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X나 V 표시는 안 나타나고요. 정답, 오답이 실시간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1시간 끝나고 수행평가를 할 때, 형성평가들을 할 때 손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미리 문항을 만들어 놨다가 그 시간에 싹 보내고 체크해봐 한 두세 개만 탁탁 풀어보면 아, 수업을 잘 이해했구나, 못했구나 이렇게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수업들을 여기에 저널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녹화도 가능하지만 동영상뿐만이 아니라 여기 저널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각종 화면을 이제 캡처해서 그 화면들을 아이들한테 그대로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책자처럼. 뭐 두서 없이 막 이 기능 저 기능 설명하긴 했지만 제가 설명하는 순서는 수업이 진행되는 순서대로 쓸 수 있는 기능들을 지금 소개를 드렸고요. 보시면서 아, 저거는 그냥 하는 게 더 좋아, 아, 이거는 이걸 쓰면 더 좋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들이 다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좋은 점이 있으면 이제 원투원 PC 환경이 됐을 때 이거를 활용하시면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3개월 동안 고민했던 걸 선생님들은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시연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